안녕하십니까. 뉴스원 강원TV 노정은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신 정대화 총장님을 모셨는데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상지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지대가 오랜 분규와 갈등을 극복하고 이제 우리 강원 원주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각오로 고등교육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지대가 지역 사회에서 질 높은 고등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자재를 건강하게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지대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셨어요. 네. 네, 그와 함께 총장님도 새로운 직무를 맡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제 개인적인 소감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학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최근 1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분규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교수와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 강원도나 원주에 관심 있는 또 애정을 가진 지역 사회 인사들도 오랫동안 걱정을 주셨는데 이제 이런 것을 털고 네. 새 출발하게 된 점에서 우선 무엇보다도 좀 뭐랄까요, 송구하달까 면목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벗어나서 다행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래서 뭐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이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무엇보다도 재정 상태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미 금고가 텅텅 비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재정 적자 상황이 되었는데 뭐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밝혀내야 될 일입니다만은 교육기관이 이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뭐 저나 또 이 운영을 맡은 여러 이제 보직 교수들, 교무위원들이 지금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시작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많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뭐 누가 저한테 이미 그렇게 물어봤어요. 힘드냐고. 네. 힘 안 듭니다. 왜 힘이 안 드냐면은 지난 10년간 사실은 구재단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대학 운영과 싸웠고 또 구재단의 어떤 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과도 싸우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뭐 고소고발 재판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은 지금 이 업무는 힘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힘이 들거나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10년 만에 우리가 상지대를 정말로 우리가 바라던 새로운 대학. 그 새로운 대학은 뭐냐면은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니다. 저희 교수나 직원을 위한 대학이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학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뭐 기쁘고 다행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상지대를 위해서. 네. 네, 총장님께서는 그 전에도 상지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네. 네,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해오셨는지 또한 계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좀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저 상지대에 이제 올해 22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상지대에 오자마자 그때는 이제 김문기 씨가 없던 때였습니다. 네. 김문기 씨 나간 직후였는데 법인사무국장을 맡았어요. 법인사무국장은 말하자면 이제 상지학원 전체의 업무를 말하자면은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입니다. 네. 법인사무국장을 맡아서 일을 했는데 그때 법인사무국장 업무의 반 정도는 그 구재단, 김문기 구재단 복귀에 대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11번인가 김문기 씨로부터 네.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저는 상지대학교 초년 시절부터 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기획처장을 한다든지 교수협의회 대표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김문기 씨가 복귀하고 나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든지 등등을 하면서 결국은 뭐 제 뜻과 무관하게 우연히도 상지대 민주화, 상지대 사태에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상지대 사태에 깊숙이 빨려들다 보니까 김문기 씨와 만나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만나면 정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만나면은 이게 고소고발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파면을 당하는 좀 특이한 좀 특이한 인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서부터 뭐 계속 싸웠습니다. 계속 싸웠는데 뭐 정부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죠. 정부도 도저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보이고 교육부도 관심을 안 보이고 그랬는데 국회가 계속 관심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사법부가 대법원이 그 2010년에 사분위 정상화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들을 전부 다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그 임시이사가 지금 상지대를 운영하는 그 이사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사들이 새로 파견되다 보니까 그 이사회에서 이제 저와 다른 그 당시 이제 같이 오랫동안 대학민주화를 같이 했던 교수들에게 이제 교무위원을 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대학민주화와 또 대학에 좀 흐트러져 있는 학사 과정을 지금 수습하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 저희 한 달 되었습니다. 아, 얼마 되지 않았네요. 네. 그럼 앞으로도 이제 현재는 학교 내 분교 종식 선언과 함께 정부 네. 재정 지원 탈피 제한 등 많은 이제 기회가 찾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상지대에. 네. 그럼 앞으로는 상지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대학은 학생이 중심이고 네. 그래서 이게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열심히 해서 우리 상지대학이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가장 잘하는 대학, 좀 달리 말하자면은 교육 특성화 대학. 뭐 좀 새삼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사실은 연구 특성화 대학이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상지대학은 그동안에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네. 학생들이 10년간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이런 상황이 싫어가지고 자퇴하고 떠난 학생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교수로서 그 점이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뛰어놀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놀고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미래의 그 어떤 튼튼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하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지금 이제 대학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대학의 운영 체제를 좀 바꿔야 됩니다. 민주적으로 하면서도 또 재정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어떤 안정된 운영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두 번째 과제이고요. 네. 세 번째 과제는 좀 특이한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 기간에 네. 공영형 사립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줄이면 공영사학인데요. 네. 이건 뭐 쉽습니다. 어떤 대학이 공영사학이냐면은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족벌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구성원들을 탄압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로 이사회와 구성원들과 대학 본부가 서로 의논해서 잘 운영되는 대학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와 잘 협력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어떤 참여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그런 대학이 공영대학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학의 경우에는 그 교육부가 대학을 선정해서 상당한 국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영사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선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좋은 대학이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또 등록금 외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운영도 좋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내년에 선정해가지고 2019년서부터 그 재정이 지원됩니다. 저희 상지대학은 이미 이사회에서 공영사학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결의를 했고 저희 대학도 이미 결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공영사학에 선정되는 것이 현재 상지대학의 최대의 목표고 공영사학에 선정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대학이 민주화되었다, 안정화되었다, 교육이 잘 되고 있다. 또 대학 내에서 의사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목표가 공영사학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사학이 되는 것을 지금 상지대학이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큰 뜻을 품고 계신데 네. 총장이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정말 많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네. 네, 개인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학교를 운영해 가실지 그 포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학생을 제 스승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와 함께하는 이제 보직 교수들이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동급의 동료 혹은 저보다 한 급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소통에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많은 결정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정할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함께하는 우리 상지 구성원 모든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내고 그 결정을 다 할 수 있는, 저는 그것을 도와주는, 지원하는 그런 어떤 입장. 글쎄 그것을 뭐 제 전공을 살려서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좀 수평적 관계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참여와 협동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뭘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잘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여지를 열어주고 공간을 열어주고, 저 양반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역할이 생긴다. 저 양반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경청한다. 이렇게 되어야 저는 이게 민주대학이 되지 않냐. 그래서 좀 저를 강조하지 않는, 구성원이 더 부각되고 강조되는 그런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은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리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해보는 거여서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었을 때는 정말 화합과 소통의 네. 대학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대화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